안녕하세요. 루비 온 레일즈 관련해서 보내주신 최신 아티클과 포스트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훑어보니까요, 모든 자료가 하나의 단어, 바로 속도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로딩 속도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개발자의 키보드 앞에서 시작해서 사용자의 화면에서 끝나는 그 전체 여정의 속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말씀하신 대로 속도라는 주제를 두 가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렌즈요? 네, 하나는 개발자가 코드를 한 줄 고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개발 흐름의 속도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를 쓰면서 직접 느끼는 체감 성능의 속도죠. 아, 개발자의 속도와 사용자의 속도.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역시 개발자의 흐름을 끊는다는 그 테스트 시간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글 제목이 정말 극적이에요. 테스트 시간 14분에서 4초로. 하하, 네, 그렇죠. 14분이면 코드 한번 고치고 커피 내리고 와도 아직 테스트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발자의 집중력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죠. 이게 실제로 팀에 어떤 고통을 안겨줬을까요? 1시간에 고작 4번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상 생각의 흐름이 계속 끊긴다는 의미거든요. 이 네불라라는 프로젝트 팀도 처음엔 레일즈 커뮤니티의 거의 국민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알스펙과 팩토리봇을 쓰고 있었어요. 아,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네요. 네, 처음엔 테스트 프로프 같은 프로파일링 도구를 써서 최적화를 시도했고 그래서 14분에서 2분 30초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잠깐만요. 2분 30초도 엄청난 개선인데요. 맞아요. 14분에 비하면 거의 80% 이상 줄인 거잖아요. 보통은 이 정도에서 와, 큰 성과를 거뒀다 하고 자축하고 멈추지 않나요? 그렇죠. 당시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대체 무엇이 이 팀을 자극해서 이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자극한 건 레일즈 창시자 DHH가 올린 포스트 하나였어요. 아, DHH요? 네, 헤이라는 자신들의 대규모 이메일 서비스의 테스트가 3만 개가 넘는데 로컬 맥북에서 단 30초 만에 끝난다는 내용이었죠. 3만 개가 30초요? 네. 네뷸라 팀은 자신들의 코드베이스가 HA보다 훨씬 작은데도 테스트는 5배나 더 느리다는 사실에 뭐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아, 그런 외부 자극이 있었군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긴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겠지? 인메모리 DB를 쓴다거나 하면서 합리화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DHH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설마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건 아니죠? 하고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DHH의 답변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실제 포스트그레스를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쓰고 레일즈의 기본 테스트 전략, 즉 각 테스트를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으로 감싸고 끝나면 롤백하는 방식을 충실히 따른다는 거였죠. 와, 이건 DB를 사용하는 테스트는 원래 느리다는 커뮤니티의 오랜 통념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어요. 그 통념을 깨는 실제 사례를 보고 나니 네뷸라 팀도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고 느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렸나요? DHH의 사례 영감을 받아서 도구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심합니다.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알스펙에서 레일즈 기본인 미니 테스트로 그리고 팩토리봇을 픽스처로 전환하기로 한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결정인데요. 그렇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존 테스트가 수천 개인데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어요. AI를 이용한 자동 변환도 시도해봤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결국 상당 부분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이 많았겠네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기능이 추가돼서 전체 코드 베이스는 2.6배나 커졌는데 테스트 실행 시간은 4초로 줄어든 거예요. 네, 코드는 늘었는데 시간은 줄었다고요? 네, 심지어 테스트 코드 라인 수 자체도 26%나 감소했고요. 코드는 늘었는데 테스트 코드는 줄고 시간은 극단적으로 빨라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단순히 알스펙보다 미니 테스트가 기술적으로 월등히 빠른 건가요? 글쓴이는 그 이유를 단순함의 힘에서 찾아요. 알스펙의 DSL, 즉 도메인 특화 언어가 처음엔 영어 문장처럼 읽혀서 매력적이지만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 렛 같은 기능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성과 비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나중엔 발목을 잡는다. 맞습니다. 반면에 미행캐스트는 그냥 평범한 루비 클래스랑 메서드예요. 마법이 없으니까 디버깅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니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딩으로 병렬 실행을 지원해서 더 빠르기도 하고요. 병렬 실행을 꺼도 20초 수준이었다고 하니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들어보니 단순히 속도 문제를 넘어서 개발의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이거 고치면 테스트 14분 또 기다려야 하네 하면서 주저했다면 그렇죠. 이젠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작은 시도들에 대한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글쓴이도 똑같은 말을 해요. 더 이상 특정 테스트 파일 하나만 콕 집어서 실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아, 전체를 돌려도 되니까. 네, 전체 테스트를 실행하는 명령어 빈 레일스 테스트를 치는 시간이나 특정 파일 경로로 입력하는 시간이나 그게 그거니까요. 테스트 실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건 개발자의 흐름을 지키는 걸 넘어서 코드 품질 자체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개발자의 작업 흐름을 초단위로 아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사용자를 위한 거겠죠. 네, 맞아요. 개발자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개발해도 정작 사용자가 페이지 로딩을 4초 넘게 기다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마침 다음으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네요. 네. 패스트 레트로라는 서비스가 응답 시간을 무려 87%나 개선한 경험담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어떤 대단한 아키텍처 변경이나 리팩터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문제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점 같아요. 팀은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능 저하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쩌면 회사가 어려워질 게까지도 원인을 몰랐을 수 있겠어요. 바로 관측성, observability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이 팀은 프로메티우스와 그라파나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대시보드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어떤 신호였죠? 바로 P95 응답 시간 그래프였어요. P95 응답 시간이요? 그게 약간 생소한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평균 응답 시간 같은 건 소수의 아주 느린 요청 때문에 왜곡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P95는 사용자 100명 중 95명은 이 시간보다 빠른 응답을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훨씬 더 현실적인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렇군요. 이 P95 값이 유독 240에서 400ms으로 느리게 찍히는 컨트롤러 3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아주 고전적인 문제, 바로 M+1 쿼리였습니다. 아, M+1 쿼리. 모든 레일즈 개발자의 통과 이래 같은 거죠. 저도 예전에 인덱스 페이지 하나에 쿼리가 200개씩 나가는 걸 보고 식겁했던 기억이 나요. 하하, 맞아요. 내 컴퓨터에선 빠른데 하다가 서버에서 터지는 바로 그 문제예요. 토론 화면에서 피드백 항목 20개를 보여주는데 각 항목마다 작성자 정보, 투표수 정보를 가져오려고 루프 안에서 계속 쿼리를 날린 거예요. 아, 항목 20개 보여주는데 쿼리가 80개 넘게 발생했죠. 이건 includes로 연관 데이터를 미리 한 번에 불러오고 점 카운트 대신 이미 로드된 배열의 크기를 세는 점 사이즈를 써서 해결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비슷한 패턴이었겠네요. 똑같았어요. 두 번째는 회고 목록 카드마다 피드백 개수를 표시하려고 카드 수만큼 점 카운트 쿼리를 날린 경우였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가 투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체 투표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다시 세고 있었던 경우였죠. 정말 전형적인 사례들이네요. 네, 둘 다 데이터베이스의 집계 기능, 그룹 바이 같은 걸 이용하거나 이미 메모리에 불러온 데이터를 루비 코드 안에서 처리하도록 바꿔서 쿼리 수를 극적으로 줄였어요. 들어보면 세 가지 사례 모두 컴포넌트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코드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문 안에서 렌더링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쿼리를 발생시키는 성능 폭탄으로 변해버린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팀이 어떤 특별한 비밀 기술을 쓴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하고 레일즈 성능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기본 원칙이요? 네, 연관 관계는 미리 불러오고 개수만 필요할 땐 DB에서 한 번에 집계하고 이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재활용하는 것. 이 기본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문제가 거기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기능적으로 완벽해 보이던 앱의 소환스 문제를 피고 400ms라는 그래프 하나가 전부 까발려준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 글의 저자도 야바다 같은 잼을 이용하면 15분만 해도 기본적인 매트릭 수집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아직 모니터링 환경이 없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글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개별 팀들이 어떻게 속도의 병목을 뚫어냈는지 살펴봤어요. 네뷸러 팀은 개발자의 시간을, 패스트 레트로 팀은 사용자의 시간을 아꼈죠. 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각 팀의 영웅적인 분투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이들이 딛고 서 있는 레일즈 프레임워크 자체도 이런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마침 금주의 레일즈 소식도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개선들이 계속 쌓이면서 개발자들이 더 쉽게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주 업데이트 몇 가지를 보면 앞선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여요.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쿼리 로그 태그 기능이 개선돼서 실제 SQL 쿼리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패스트 레트로 팀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되죠? 만약 이 기능이 있었다면 그 팀은 N+1 쿼리 패턴을 유발하는 코드에 N+1 CNDtate 같은 커스텀 태그를 붙여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단순히 느린 쿼리를 찾는 걸 넘어서 왜 느린지에 대한 맥락을 로그에 심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다른 업데이트도 있어요. rails.app.revision이라는 기능이 컨테이너 환경의 환경 변수를 우선적으로 읽도록 변경됐어요. 그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건 요즘처럼 도커 같은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환경에서 배포 파이프라인의 마찰을 줄여주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개선이죠. 또 개발 환경 에러 페이지에서 스택 트레이스를 접고 펼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복잡한 에러를 만났을 때 개발자가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일종의 디버깅 속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서트 올 메서드에 유니크 바이 옵션이 추가된 것도 눈에 띄네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을 때 중복 처리를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것도 결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같은 특정 작업의 속도를 높여주는 개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개선 하나하나가 엄청난 혁신은 아닐지 몰라도 개발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과 마찰들을 꾸준히 해소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만 19명의 서로 다른 컨트리뷰터가 기여했다고 해요. 이런 꾸준한 커뮤니티의 노력이 레일즈 생태계를 계속 건강하고 빠르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속도는 마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DB 테스트는 원래 느리다 같은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이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성능을 측정하고 또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본기와 최신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군요. 맞아요. 오늘 논의의 공통분모는 결국 마찰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마찰이요? 네, 테스트를 기다리는 개발자의 마찰, 느린 페이지 로딩을 기다리는 사용자의 마찰을 줄이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결국 개발자의 시간을 아끼는 것과 사용자의 시간을 아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둘 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길로 이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관측성과 테스트였잖아요.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에 딱 하나의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면, 혹은 지금껏 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테스트를 딱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이나 개발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큰 미지의 영역, 가장 큰 블라인드 스팟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